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토데스크 총판 SCK 김혜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조 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죄송합니다. 제조 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주식회사 디노의 이승열 대표님과 웨비나를 진행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오랜 기간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둘이 같이 웨비나를 진행을 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신 그 이승열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그 SCK에서 독립을 한 토니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SCK에서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제 뭐 디노라는 이름으로는 지금 첫 출연이고,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SCK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원이 아직 없는데,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웨비나 거의 끝날 때쯤 설문조사가 팝업이 될 텐데, 설문조사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추려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구매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케이크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까, 네, 설문 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웨비나를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최근에 3D 프린팅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3D 스캔,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3D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기계 설계 관련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선 데이터 형태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싶지만 활용하기 쉽지 않았던 3D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쉬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메쉬 데이터를 비롯해서 각각의 설계 데이터들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3D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토데스크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메쉬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열 대표께서 설계 데이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노의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양한 설계 데이터들의 특징과 그리고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계와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는 정말로 다양한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그린 이런 스케치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토캐드로 작성한 이런 2D 데이터, 그 다음으로 3D에서 작성한 이런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 인벤터로 이런 거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이 넙스 기반의 곡면 데이터, 인벤터에서도 넙스를 하는데 이런 이제 곡면 데이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해석을 위한 메쉬 데이터, 그 다음으로 이제 스캔, 저희가 3D 스캔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또 메쉬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STL 데이터, 이것도 메쉬예요. 그리고 맥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폴리곤 모델 하는 거, 이런 것도 사람 같은 거, 캐릭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프리폼 모델인 T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기계 설계나 제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오토캐드 2D 데이터, 이게 되게 익숙하시겠죠. 그리고 인벤터로 작성한 이런 3D 데이터, 아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접해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PDMC 안에 있는 인벤터 나스트란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솔버로 요거 계산을 하기 전에 꼭 이 솔리드를 잘게 나눠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작업이 이제 메쉬를 생성한다고 해서 그 메쉬 생성하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막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로 막 잘게 쪼개는 이런 형상도 이제 접해 보셨을 거고, 그리고 PDMC 안에 있는 3ds Max라는 또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요걸 접해 보신 분들께서는
인벤터랑은 다른 형태의 좀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3ds max는 이제 인벤터랑은 다르게 여러 면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기법을 이제 폴리곤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뭐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방식의 데이터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 좀 봉착을 했거든요. 이게 왜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램을 왜 쓸까? 이걸 왜 쓸까? 그냥 뭐 손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그림판으로 그려도 되고, 뭐 어떻게든 만들어만 내면 되는데, 굳이 왜 프로그램을 쓰는 걸까? 제가 참 이 그림판을 좋아하고 잘 쓰거든요. 예. 저와 한 20년을 같이 한 프로그램 그림판. 예, 요거 진짜 잘 쓰는데, 그림판과 오토캐드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건 이 벡터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할 때 이 객체의 수치값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판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개념이라고 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멀리서 보면은 뭐 오토캐드나 뭐 그림판이나 다 그냥 똑같이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해상도가 깨지게 되는데, 이 오토캐드로 그린 데이터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해상도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똑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캐드에서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게 이제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미지로 된 뭐 도면, 그러니까 오토캐드 도면을 뭐 이미지로 변경했다라고 하면, 얘를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으로 모여진 픽셀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도면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 오토캐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개념은 3차원 프로그램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벡터, 그리고 이제 뭐 비트맵이나 레스터라고 합니다. 벡터를 뭐 레스터나 뭐 비트맵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똑같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확대를 하면 이 레스터나 비트맵, 요런 이미지는 막 계단처럼 막 이렇게 막 꺾여진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확대를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하나에 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픽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픽셀을 제가 좀 한 번 더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오락기 이제 팩으로 되게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팩이 잘 안 되면은 입김으로 이거 해가지고 탁탁탁 막 털어가지고 탁 끼면은 막 이제 잘 되기도 하고, 그 도란스라고 해서 이거 110V, 220V 요거 이제 막 바꾸는, 요거 잘못해가지고 막 전기 터트리고 막 집 정전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때 쓰던 이 모니터가 아니라 TV인가? 예, 이 네. TV가 이제 브라운관 TV인데, 요게 다 이제 픽셀들이 이제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단처럼 막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였죠. 이것도 또 옛날 생각이 또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각각 이 벡터와 비트맵을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으로 한번 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벡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뭐 일러스트를 예를 들면, 여기에서 포토샵 쪽으로 내보내면 해상도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뭐 이미지로 내보내도 뭐 그렇게 뭐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포토샵에서, 그러니까 비트맵에서 이 벡터 쪽 프로그램으로 넘기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속성 값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끝에 쪽 이 벡터 부분, 여기 이제 각이지 부분, 이런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이제 계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계단으로 지는 현상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거를 왜 좀 알아봤냐면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사실 그 3D도 똑같거든요. 요 3차원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시게 되는데 이 3D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 3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점하고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3D도 보면은 안이 비어 있는 형태가 있고 또 속이 꽉 차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는, 그러니까 점하고 선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속이 꽉 차 있는 데이터를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면으로만 이루어진 걸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뭐 표면이나 솔리드 형상을 이제 나타내는 삼각형이나 사변형의 모음, 요게 이제 메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메쉬인데, 좀 이제 다양한 이 데이터들의 이제 성격을 알고 있어야 메쉬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좀 이제 알 수 있게 돼서 좀 제가 좀 이제 구현 처음에 좀 서론이 좀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형상이 간단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 정보나 이런 부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물성치 계산이나 뭐 해석, 가공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된 작업이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라는 이제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를 좀 알아보면 요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드리자면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엣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넓이를 부여해서 곡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그 가공, 그러니까 뭐 캠이나 뭐 NC, 툴패스 같은 경로를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나 뭐 항공기 이런 좀 뭐 유려한 곡면을 만들어낼 때 이런 이제 서페이스를 이제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중량이나 뭐 해석을 위한 뭐 관성 모멘트 계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면이 이제 닫혀 있다면 이제 클로즈된 상태라고 하면 뭐 부피나 뭐 표면적인 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기계 설계, 그러니까 해석 쪽으로 또 접근을 하면 이 면을 가지고 뭐 쉘 메쉬 같은 거, 뭐 두께를 주는 뭐 이런 형태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솔리드 메쉬 쪽으로는 활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게 솔리드 형태인데 요것도 이제 간단히 정의를 드리자면 이제 서페이스로 된 그 면이 만약에 닫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부피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드라고 하는 건 이 이 데이터의 내부, 외부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걸 가지고 물성치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그러니까 FEA라고 하는 이제 저희 이제 해석을 통해서 솔리드 메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부품 간의 뭐 간섭 체크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목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표면 정보도 있기 때문에 뭐 툴패스 생성하는 거 이런 시뮬레이션 전부 다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안이 꽉 채워진 모델이어야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상 메모리 뭐 이런 것도 좀 커야 되고 그리고 파일 크기도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에도 막 형상이 복잡하다 보면은 속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PC 사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계용 PC로 저희가 뭐 맞추거나 이러려면은 가격대가 좀 상당히 고가여야 됩니다. 컴퓨터 값이 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뭐 컴퓨터를 사달라고 이제 기한을 이렇게 올리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제 막, 이제 막 딱 이제 위에서 보고 막 반려하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뭐 설계나 디자인 팀에서 좀 PC 구매 기한을 올리면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관리자나 대표님이시라면은 좀 뭐 너무 이렇게 막 후려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은 네네. 네. 예, 다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3D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뭐 핸들링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웨비나를 좀 들으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정보를 네. 가지고 있어서 파일 크기나 속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PC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PC가 좋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꼭 사주십시오. 근데 저도 이게 대표가 되고 나니까 PC 값이 비싸가지고 아이고 왜 네. 굳이 이런 게 필요하냐. 네, 진행해 주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3D 데이터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3차원 모델링을 보면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캐드에서도 3D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오토캐드에서도 3D가 됩니다. 근데 네.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3차원을 좀 만들어내요. 이게 형상을 조합해 나가면서 레고처럼 뭐 사각형, 뭐 삼각형 이걸 이제 합쳐서 뭐 차집합 아니면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3D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불리언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벤터, 저희 이제 굉장히 기계 설계 쪽에서 많이 쓰는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피처 베이스 모델링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파라메트릭 모델링 요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장 진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면, 아까 불리언이라고 하면 구멍을 뚫으려면 뭔가 원통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차집합으로 따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인벤터에서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면 피처를 제어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면에 점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수치에 그러니까 스케치를 그려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몇 파이야라고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치와 수치 간에 뭔가 방정식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mm면 10mm다라고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치수에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벤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수정이 편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오토캐드로 기계 설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도 3D가 되는데 굳이 이 안 하는 방식의 거죠. 차이 네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면은 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인벤터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진화된 방식인데, 모든 걸 뭐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메쉬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 같은 분야는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 솔리더 모델링, 그러니까 뭐 솔리드 하는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뭔가 뭐 인체에 뭔가 닿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 면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뭐 자동차 외곽이라든지 뭐 항공기, 뭐 선박 외곽,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뭐 서페이스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토데스크에는 뭐 알리아스라고 하는 이 서페이스 쪽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 받아오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뭐 스캔을 한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형상이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솔리드 모델러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면 그 3D Max 같은 폴리곤 모델이나 메쉬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메쉬니까 좀 메쉬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쉬 데이터에서 좀 더 알아보면 일단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첫 번째, 여기 1번 부분, 여기 점점점점으로 모여 있는 거, 이걸 이제 벌텍스라고 하는데, 메쉬 정점이 되겠고요. 2번은 이 정점들을 연결한 메쉬 모서리, 이 메쉬 모서리가 있고, 이 메쉬 모서리를 꽉 채운 요게 이제 메쉬 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것처럼 이제 정점들이 다 이렇게 점이 있죠. 이 점을 밀고 당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 면이 이렇게 있죠. 면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이게 이 메쉬의 안쪽과 바깥쪽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요거를 이제 뭐 정점 법선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 방향도 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쉬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기계 설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3D 데이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저 와이어 프레임, 선으로 구성된 와이어 프레임이 있었죠. 그리고 그 3D 스캔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스캔 기계를 이용해서 얘를 쫙 스캔을 하면 점으로만 이루어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쉬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메쉬 형태로 변환을 해서 쓰는 거고, 굳이 이제 뭐 메쉬로 변환을 하지 않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만 가지고 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되게 큰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물 내부를 스캔하거나 뭐 건축 쪽에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쓰는 뭐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PDMC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기계 제조 쪽이다 보니까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메쉬까지 변환해서 쓰는 게 이제 좀 더 활용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바로 이 B랩이라고 하는 솔리드 형태로 변환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서페이스, 요게 이제 퓨전 360과 인벤터에 있는 이제 T스플라인 형태, 그러니까 뭐 폴리곤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 이런 변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데스크에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 PDMC 안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뭐 따로 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메쉬를 이 T스플라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얘를 다시 이제 B랩으로 넘기면 그 메쉬는 사실 이제 편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편집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 STL 메쉬류의 데이터를 기계 설계 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무조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B랩, 그 솔리드 형태로 변환하는 게 또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변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변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변환을 해서 써야겠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넙스 표면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계 설계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형태, 그리고 그냥 요거는 단일 메쉬거든요. 요게 이제 디자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이 왼쪽 형태가 돼야 사실 이제 기계 설계 쪽에서는 좀 더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각각 편집을 했을 때 이 넙스 표면으로 된 건 이 포인트가 지금 하나를 잡고 당기면 이 정점에 의해서 그 뒤쪽 부분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뭐 딸려오거든요. 사실 이런 뭐 강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레스터 비트맵 형태, 네, 그러니까 벡터 형태가 아니라 레스터 비트맵 형태는 그냥 처음에 그 메쉬 상태예요. 그냥 메쉬 상태일 때는 이게 다 각각 개별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위로 끌면 이렇게 한 포인트, 여기 이 메쉬 한 면만 이렇게 뾰족하게 딸려서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하는 게 조금 이제 원활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뭐 어디까지 편집을 할 거냐에 따라서 벡터로 갈지 레스터 비트맵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와 비트맵 요거 이미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뭐 보기에도 좀 사실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쪼개져서 보이는 거. 그래서 요걸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솔리드 상태에서 메쉬로 변환을 하면 사실 뭐 데이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반대로 이 메쉬 쪽에서 이 솔리드 형태로 넘기면 이게 해상도에 아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용도에 맞게 그리고 이 해상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과정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SCK 김혜린 과장이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쉬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제 사례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분야가 이제 기계 제조 쪽이다 보니까 뭐 오토캐드 같은 이제 벡터 데이터 그리고 솔리드 형태의 파라메트릭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인벤터 데이터죠. 이제 이런 것들은 흔히 접했던 데이터라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뭐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활용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까지는 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B랩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뭐 T스플라인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따로 하나씩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PDMC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메쉬 데이터들을 변환하거나 편집 그리고 핸들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토데스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일단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승열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듣기 전에는 왜 오토캐드를 2D로만 사용을 할까? 그러니까 3D가 된다고 들었는데 왜 오토캐드 3D를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토캐드 3D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계 설계 분야에서는 불리언 방식인 오토캐드 3D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할 수 있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뭐 인벤터나 그리고 뭐 타사 3D 캐드처럼 기계 설계에 적합한 다른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에 보시면 이제 레스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전에 오토캐드가 아닌 손으로 그린 그림 혹은 도면 그리고 뭐 이미지로 변환된 레스터 형태의 데이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토캐드와 같은 벡터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토캐드 레스터 디자인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레스터 그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PDMC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설계 프로그램인 인벤터가 있죠. 그러니까 인벤터에서 평소 모델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계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메쉬 데이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그런 메쉬 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쉬 데이터와 일반 솔리드를 뭐 조립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3D 프린팅에 많이 쓰이는 STL 파일로 변환을 하거나, 그리고 또 메쉬 데이터를 뭐 도면까지 생성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공장 내부의 3D 스캔이나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뷰, 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비스웍스에서 여러 데이터들과 함께 통합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PDMC 안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메쉬 데이터를 직접 편집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네, 뭐 우선 3D Max 있고요. 3D Max로도 이제 메쉬를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리캡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리캡과 리캡 포토라는 두 가지 제품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리캡 프로라는 제품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클라우드 3D인 퓨전 360, 그리고 메쉬 믹서까지 이렇게 총 그리고 메쉬 이네이블러라는 서드 파티하고 메쉬 믹서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제품을 이용을 해서 메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제 메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실제 고객사에서 메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을 했는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보안 문제로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라는 고객사는 그 원청에서 받은 그 C사 파일이죠. 그러니까 카티아 데이터를 이제 인벤터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이제 간섭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회피 설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티아가 고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 2차 벤더에서는 카티아가 아닌 뭐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이제 이런 타삭 3D CAD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원청에서 받은 그 구동축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뭐 그림에서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속도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거나 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근데도 뭔가 화면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고객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PC 문제인가 싶어서 여러 PC에서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보신 상태였는데요. 이제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을 몰랐을 때는 그 고객사와 마찬가지로 뭐 PC나 이제 프로그램 문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건데, 이제 우리는 데이터의 특징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거는 메쉬 쪽으로 좀 활용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 프로그램마다 고유의 커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카티아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ACIS 커널이고 인벤터는 ASM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3D CAD 프로그램들은 파라솔리드 커널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고유 커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카티아 데이터를 인벤터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벤터에서 원청에서 받은 데이터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 인벤터는 그 스텝이나 IGS처럼 꼭 중립 포맷이 아니어도
뭐 거의 대부분의 3D CAD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터로 카티아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그러니까 인쇄 메뉴에서 그 3D 인쇄 서비스로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뭔가 기능 이름이 좀 연관이 되진 않지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STL 데이터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티아 파일을 STL 데이터로 내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내보내고 나면 STL 데이터로 내보내진 파일을 다시 인벤터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삼각 메쉬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버벅거리던 데이터들도 굉장히 빠르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메쉬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몰랐으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솔리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속도의 저하도 일으킬 수 있고 뭐 PC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늘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각각 프로그램마다 고유의 커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3D 데이터의 특징을 몰랐다면 왜 데이터가 느려지는지 우리가 이제 이유도 몰랐을 거고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해결 방법도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메쉬 형태의 데이터인 STL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STL 파일 포맷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벤터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메쉬 데이터도 일반 솔리드 파일처럼 구속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인벤터에서 조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일반 솔리드처럼 조립된 부품에 이제 패턴 기능까지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조립된 구속 조건에 맞춰서 이제 부품을 움직여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솔리드 파일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리드 파일에서 되는 작업들을 뭐 메쉬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똑같이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메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메쉬 데이터의 동심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벤터 같은 경우는 동심을 찾기 어려운 이런 형상의 데이터도 조립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쉬 데이터 자체로도 인벤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별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메쉬 데이터를 면으로 만들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Fit Mesh Face라는 이제 인벤터의 기능을 통해서 메쉬 면으로 이렇게 변환하여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메쉬 데이터를 참고해서 새로운 솔리드 파일을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케치 면에다가 이제 메쉬 데이터를 투영해서 그 투영된 스케치를 가지고 새로운 솔리드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뭐 솔리드 파일에서 되는 작업들이 거의 다 메쉬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메쉬 데이터에 도면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반 솔리드가 아니라 메쉬이기 때문에 도면상의 메쉬 형태가 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단면을 쳤을 때 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해도요. 일반 솔리드처럼 도면 표현이 다 모두 가능하고 단면을 치거나 그리고 뭐 확대하고 지시선도 뭐 쉽게 넣을 수 있고 이제 일반 솔리드 도면 작업하듯이 메쉬도 그대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4가지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쉬를 솔리드로 변환하지 않더라도 그 메쉬 데이터만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벤터에서 메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쉬 데이터 자체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 메쉬를 솔리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솔리드 형태인 뭐 비랩으로 변환을 하거나 T스플라인을 사용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메쉬 파일을 솔리드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드 파티를 조금 사용을 해야 합니다. 메쉬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쉬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서드 파티를 통해서
메쉬 데이터를 B랩으로 이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앱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PDMC 멤버십 고객이라면 무료로 다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그러니까 메쉬가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메쉬가 5,000개 이하인 메쉬 피처를 솔리드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5,000개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환이 불가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PDMC를 구매하신 고객이라면 이런 서드파티도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메쉬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서드파티가 메쉬가 5,000개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쉬의 양이 많다는 거는 해상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쉬 데이터를 B랩으로 변환을 할 때 5,000개보다 많다면 메쉬 믹서를 통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메쉬 믹서를 통해서 해상도를 낮게 조절을 해서 이 데이터를 다시 메쉬 이네이블러로 가지고 가서 B랩, 그러니까 솔리드 형태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용도에 맞게 해상도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메쉬 부분을 그냥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잘라내거나 편집을 하는 것도 메쉬 믹서에서 가능합니다. 메쉬 믹서는 프리웨어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 메쉬 믹서의 일부 기능들이 퓨전 360에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업데이트는 이 메쉬 믹서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퓨전 360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인벤터에서도 이제 메쉬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퓨전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쉬 쪽은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은 이런 퓨전 쪽에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메쉬 이네이블러 그리고 메쉬 믹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이제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집하기 쉽도록 T스플라인으로 우리가 메쉬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 이승열 차장이 이제 메쉬 데이터는 편집이 용이하지 않지만 T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하면 메쉬 데이터를 얼마든지 편집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삼각 메쉬는 바로 T스플라인으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뭐 STL이나 뭐 이런 메쉬 데이터들은 거의 다 트라이앵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삼각 메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계 쪽에서 편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쉬를 T스플라인으로 바꾸려면 이걸 이제 한 방에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쿼드 메쉬라고 하는 걸로 중간에 한번 변환을 해주고 이 쿼드 메쉬 데이터를 다시 T스플라인으로 바꿔주는 이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런 그 메쉬를 T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하는 워크플로우였는데 사실 그 삼각 메쉬를 쿼드 메쉬로 변환을 할 때는 이제 리캡 포토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리캡 포토도 마찬가지로 그 PDMC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쿼드 메쉬로 바뀐 데이터를 다시 이제 퓨전해서 T스플라인으로 변경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PDMC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이 제품만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을 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전 360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축소할 수 있도록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 퓨전 360에 익스텐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쿼드 메쉬로 변환하는 작업이 이제 생략이 되고 바로 삼각 메쉬를 T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좋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익스텐션을 추가를 하셔야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제 일부 비용을 지불을 해서 뭐 옵션처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익스텐션이고 뭐 유료이긴 하지만 만약 메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는 삼각 메쉬를 바로 T스플라인으로 변환하는 게 안 돼서 제가 리캡 포토를 한번 거쳐서 쿼드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퓨전 360에서 T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해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퓨전 360의 프로덕트 디자인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삼각 메쉬를 어떻게 바로 T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퓨전 360 화면이고요. 그리고 퓨전 360 오른쪽 상단에 익스텐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왼쪽에 프로덕트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유기적인 메쉬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할 거고 이제 이건 별도로 구매를 해서 확장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 쪽 수정 명령을 확장을 하시면 메쉬 변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익스텐션을 만약 추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각진 면이나 각 기둥으로밖에 변환이 안 되는데 익스텐션을 추가를 하셨으면 6이라는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로 변환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변환을 하는 동안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그래도 메쉬를 그 솔리드, 그러니까 T스플라인으로 변환하는 작업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걸리진 않았어요. 한 5초, 7초 정도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T스플라인으로 변환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의 삼각 메쉬가 T스플라인으로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변환이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T스플라인 형태이기 때문에, 면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도 되고요. 그리고 양식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편집 명령 이용하시면 저렇게 면을 클릭해서 밀고 당기는 이제 이런 것만으로도 메쉬의 편집을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메쉬를 변환을 하고 T스플라인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 소개를 시켜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메쉬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메쉬 데이터의 경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가의 3D 스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라이다 기능이 탑재된 우리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프로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라이다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쉽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물을 두고 연속되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도 리캡 포토를 통해서 3D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메쉬류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계 쪽에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PDMC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메쉬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벤터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퓨전 360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메쉬 믹서 그리고 메쉬 이네이블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메쉬를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변환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D 스캔 장비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화면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메쉬로 이제 바로 변환을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이 데이터를 또 퓨전으로 가지고 가서 파일을 또 메쉬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하는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캡 프로 2022 버전부터는 이 점구름 데이터,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메쉬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메쉬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계산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PC 사양과는 좀 무관하게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버튼 클릭 하나로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제 설문조사 팝업이,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이제 팝업이 되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설문조사 해주시면 그 설문조사 내용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웨비나에서 좀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과 케이크 쿠폰, 그러니까 구매 문의를 해주신 분께는 케이크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시는 동안 저희가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웨비나 진행을 하면서 좀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그 네, 문주홍님께서 저희가 화면이 좀 멀어서 네. 성함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눈도 네.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네, 일단 저기 메쉬 데이터를 설계 프로그램에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떤 점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느 용도로 써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용도로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메쉬를 뭐 그대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솔리드로 바꿀 건지, 뭐 티스플라인으로 바꿀 네. 건지. 근데 이 메쉬가 이제 뭐 사실 해상도가 높다 보면은 이게 좀 사실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간섭 체크하는 용도, 위치 정도만 파악하는 용도로 쓰려면은 해상도를 이제 다운사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할 때 뭐 타사 솔루션보다 3D 메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범위가 조금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타사 솔루션보다는 3D 메쉬 그 데이터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카티아 데이터를 인벤터로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했던 그 내용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인벤터나 카티아 그리고 솔리드웍스 이제 이런 것들은 각각 다 고유의 그 커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 카티아 데이터를 인벤터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이제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티아 데이터나 뭐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이제 직접 인벤터에 가져와서 설계를 하시는 것보다는 3D 메쉬 형태, 그러니까 STL 파일로 변환을 하셔서 가지고 들어오면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버벅거림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PC가 고사양이어야 되냐? 요거, 예. 네네. 사실 그 메쉬를 컨트롤 하려면, 메쉬를 핸들링 하려면, 사실 PC가 좋아야 돼요. 이 메쉬 숫자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해야 되는 이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PC가 고사양이어야 하지만, 그 오토데스크 제품들은 대부분 좀 클라우드 계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할 때 뭐 내 PC 리소스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PC가 조금 고사양이 아니라면 이제 아마존 서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오토데스크가. 그래서 이런 계산은 뭐 그쪽을 통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메쉬 계산하자고 PC를 바꾸는 건 조금 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 윤성원님 질문. 네, 요것도 한번 보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메쉬나 이제 폴리곤으로 변환 시에 폴리곤은 메쉬로부터만 전환이 되는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바로 전환이 되는지,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메쉬로는 한번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리캡 프로가 있거든요. PDMC 안에 있는 리캡 프로를 활용을 하셔서 변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캡 프로 2022 네. 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홍금성님께서 메쉬 수가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운사이징하는 툴들을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오토데스크에도 그러한 툴이 내장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메쉬 믹서라는 이제 프리웨어, 그러니까 뭐 오토데스크 멤버십 고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를 통해서 그 메쉬의 해상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수를 조금 줄여서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캡 프로 안에 이제 리캡 포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삼각형 메쉬를
사각으로 바꾸면서 OBJ 형태로 내보내는 거, 그리고 PDMC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넷팹이라고 하는 또 이제 3D 프린팅 쪽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PDMC 안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3D 설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PDMC 쓰셔야죠. 예. 네, 네, 그래, 네. 3D 설계, 뭐 기계 설계 쪽 하시는 분들은 PDMC 사용하시면 네. 되고요. 네, 건축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AEC 컬렉션이라고 따로 이제 되어 있고, 네. 뭐 거의 뭐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 뭐 기구 설계,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은 PDMC를 통해서 3D 설계를 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제일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설계가 가능하냐? 요거는 이제 그 퓨전 360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AI 설계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최적화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안에도 있거든요. 예, 인벤터 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4D나 5D 같은 경우에는 3D에 뭐 코스트나 타임을 넣은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나비스웍스를 통해서도 또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DMC를 구매하실 때 뭐 따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선택은 안 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필요하신 프로그램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은 모두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2D 데이터를 3D로 일괄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2D 도면 데이터를 이제 3D로 바로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2D 데이터를 다 오토캐드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벤터와 2D,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다 오토데스크사 제품이기 때문에 둘이 호환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토캐드 데이터를 인벤터 화면에 깔고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캐드 도면과 인벤터의 부품을 이제 연동을 시켜서 캐드가 바뀌면 인벤터도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언더레이라는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인벤터 꼭 체험판이라도 활용을 해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메쉬에서 솔리드 아니면 뭐 솔리드에서 메쉬로 변환을 할 때 정보가 손실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솔리드라고 하면 뭐 인벤터의 그 파라메트릭 형태로 그려진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모델 안에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정보,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변환을 하는 순간 사실 뭐 메쉬든 뭐든 다 날아가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에서 메쉬로 변환을 할 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말씀드린 개념처럼 벡터에서 비트맵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 형상이 약간 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막 각이 지면서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뭔가 뭐 가공을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예. 그리고 이제 메쉬에서 솔리드로 변환을 할 때도 이게 아무래도 이 해상도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솔리드에서 메쉬로 변환할 때 처음에 뭐 20파이였다. 이게 솔리드, 메쉬, 또 메쉬에서 솔리드로 했을 때 똑같이 20파이냐? 이렇게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밀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맞췄네요. 딱 1시간. 시간을 잘 맞췄는데 저희 이제 SCK에서는 인벤터 기본 교육과 고급 교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부터 도면 그리고 이제 뭐 탑다운 설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고, 고급 교육에서는 저희가 인벤터 프레임, 제너레이터, 그리고 인벤터 응력 해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업무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웨비나 같이 진행해주신 디노 이승열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